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TSMC 3나노 공정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엄청난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TSMC의 2나노 공정이죠. 처음으로 2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채택한 TSMC인데 지난달 말이죠. TSMC 심포지움 2025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발표했고 2나노뿐만 아니라 뭐 14옹스트롱이라던가 아니면 SOWX 같은 그런 기술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일단 2나노 공정이 얼마나 대단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폰 18이라던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블랙엘 다음 버전이죠. 베라 루빈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 이 2나노 공정. AMD는 아예 TSMC N2 공정을 젠6 아키텍처를 도입한 베니스 CPU에 도입한다라고 일찍이 얘기를 했죠. 뭐 이거는 뭐 예상한 바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TSMC가 파운드리의 최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더더 최강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번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핵심이 되겠죠. 우선 참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AI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이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쪽이 가장 각광을 받았잖아요. 지금 MU라고 돼 있는 거는 밀리언 유닛이거든요. 100만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의 AI 엑셀러레이터가 2030년경에 갔을 때에 한 5천만 대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미 핫했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경쟁력이 높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AI 엑셀러레이터를 만든다라고 해도 TSMC에 다 죄다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5천만 대로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AI 인프라를 까는 이 부분 말고도 엣지 디바이스 쪽에 특히 AI PC와 AI 스마트폰은 이 엄청나게 수량이 많죠. AI PC 같은 경우에는 2030년경 되면은 2억 8천만 대, AI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10억 대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로보택시도 있고 AI, AR, XR 부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분야도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TSMC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칩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다른 파운드리 업체가 이러한 선단 노드 쪽에 빨리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이 모든 시장을 TSMC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한 칩을 제조할 수 있는 캐파, 풀 캐파로 완전 돌려가지고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나노 공정을 보기 전에 이번 로드맵에 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2025년도 N2 노드 발생한다 이거 낼 거다라는 거는 새로운 건 아닌데 M4C 노드에 더 나아가서 N3 쪽에서도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서도 N3C라고 되어 있는 새로운 공정으로 조금 더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축을 한다라는 의미는 밀도를 좀 더 이제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좀 더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TSMC가 진짜 이런 거 부분 잘 하는데 이런 업데이트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N2 노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첫 세대가 될 노드죠. 인텔도 리본 팻이라고 하고 삼성도 MBC 팻이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새로운 셀의 구조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이렇게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충분히 핀팩 공정으로 그 이전 세대의 핀팩 공정으로 충분한 성능을 내고 이번에 N2에 드디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N2 제품 가장 선단 노드는 애플이 주로 사용해왔죠. 아이폰에 넣는다라던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올해 아이폰 17 시리즈에 여전히 3나노 공정이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N2가 멀티플 TO를 받았다. 이 TO라는 거는 테이프 아웃이라는 말인데 이 테이프 아웃이라는 게 이 반도체 칩 설계의 최종 단계를 의미해요. 모든 검증을 마치고 실제 이제 제조를 하면 된다. 칩을 생산을 하면 되니까 이 파운드리에 설계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 설계 데이터 자체가 그 마그네틱 테이프 있죠. 자기 테이프. 테이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테이프 아웃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게 N2가 벌써 멀티플 테이프 아웃을 했다라는 얘기가 그것도 이제 2025년 하반기죠.
N2 공정 기술이 초기 출시인데도 N3나 N5 대비해서도 더 많은 고객사들, 패밀리스 기업들이 N2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SRAM의 평균 수율이 90% 이상을 넘었다. 256메가빗 기준입니다. SRAM 밀도는 점차 5나노, 3나노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점차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뭔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SRAM이 그만큼 슈링크가 잘 안 됩니다. 보통 한 셀당 트랜지스터 6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특정한 구조에서 밀도 자체를 더 구겨 넣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것도 보통 SRAM 분량, 비플립 분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드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90%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파생노드 N2P, N2X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N3E 노드와 지금 비교를 하죠. N2P 같은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핀펫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는 그 셀 구조가 아예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향상이 있었는데, 요거를 수율 높게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장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나온 NTO는 뉴 테이프 아웃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테이프 아웃이다. 이게 N2 공정이 출시된 지 2년 차에 접었을 때에 생산에 들어간 신규 칩 설계 건수가 M5 대비해서, 그러니까 M5의 2년 차 대비해서 4배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N3보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확실히 TSMC의 가장 선단 노드인 N2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지금 애리조나에 TSMC 요거를 짓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나노가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요 팹 라인이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캐파 자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이나노가 수월하게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칩을 생산하는 족족 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제가 중국 배터리 기술 같은 거 기술 자체에 대한 분석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중국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허풍을 많이 날렸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TSMC는 진짜 말한 대로 정말 잘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2028년도까지 엔트 노드를 생산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미국 내에서 수요가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거, 로보택시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12월에 IEDM이라고 여기서 논문을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논문 발표에서 노드별로 이 전력 효율과 와트당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8나노 요게 N28이 지금 이거 1로 잡고 나서 쭉 해봤는데 N2까지 오니까 15배 이상 증가가 된 거죠. 반도체 성능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가장 잘 느껴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특히 또 놀라운 점은 여기 N7 있잖아요. 이 N7부터는 TSMC가 원래 발표한 것보다 노드당 성능 향상이 더 큽니다. 원래 N3에서 N2로 갈 때도 원래 뭐 한 30% 성능 향상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니까 TSMC가 계속 리더십을 가지고 파운드리 상황에서 시장에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N2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TSMC 기준으로 나노시트라는 기술이죠.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지금 이 하늘색이 N3E 노드죠. 3나노 노드에서 가장 많이 지금 생산을 했던 N3E 노드 기준이고, 여기 연두색 있는 게 N2 나노플렉스 HD라고 돼 있는데, 이 N2의 나노시트 기술이 0.5에서 0.6V, 예를 들어 여기 기준이죠. 요런 데로 비교를 해보면은 낮은 VDD 범위에서 핀팹보다도 이 와트당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볼티지를 굉장히 낮게 주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TSMC 논문을 잘 찾아보면은 HD SRAM, 요 SRAM 부분에 대한 덴시티가 얼마나 늘어왔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7나노에서 5나노 가고 5나노에서 3나노 갈 때 진짜 잘 안 줄었거든요. 자, 이게 진짜 한 1%도 안 줄어, 1%도 더 밀도를 좀 더 높인 수준인데, 2나노로 가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사용하면서 그래도 꽤 많이 맥시마이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대 수율이 지금 90% 이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TSMC가 2나노에 대해서 지금 뭐 웨이퍼당 3만 달러를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밀도가 1.15배 향상되는데 비해서 가격이 기존 2만 달러 대비 3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패밀리스들이 아마 안 사고 인텔이나 삼성 같은 데에 또 문의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좀 소문이 좀 나오죠.
그래서 테크 인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원래 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데, 예전에도 3나노가 막 뭐 2만 달러 훨씬 더 비쌀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그것보다 좀 낮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좀 잘 맞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비싸게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N3 노드는 이제 N3E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N3P라던가 그 위에 N3X는 클라이언트 CPU,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N3A는 자동차용으로 들어가고, N3C는 밸류 티어라고 돼 있는데, 밸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좀 싸게 내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값 싸게 내놓는 그런 타겟 제품들을 해서 파생 노드를 많이 생성해서 할 거다. N3C에 대한 내용들은 처음이죠, 이번에. 그래서 참 보면은 TSMC가 1등 기업답게 이 3나노 공정에서 이미 많이 생산을 해서, 3나노도 뭐 너무 비싸서 안 쓰니 많이 하는데 결국은 다 썼거든요. 전부 다 이걸 안 쓰면은 못 이기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한 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뭐 질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리더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 TSMC의 제조 기술이 필요로 하는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이 약간 좀 이제 스마트폰에서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3나노에서 좀 더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 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N2 공정으로 도입을 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수율도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고 성숙되는 정도도 빠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 TSMC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되어서, 이번에 GAA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과정에서의 TSMC 전망 관련해서 우선 이난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델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로에서 다양한 재밌는 뭐 조크라든가 아니면 테크 관련된 소식들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소식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더현대 서울에서 여의도죠, 힉스커피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안델과학 안델공학, 뭐 오늘도 저도 갔다 왔고 개도님도 그리고 양님도 그리고 애군민수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저희 이제 안델공학 굿즈라든가 안델과학 굿즈도 팔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